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입니다. 토론토 부동산 TV 153편 터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발표한 토론토 주택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내렸고, 그리고 물건이 새로 나온 물건들은 좀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쉽게 말해서 가격은 싸지고 시중에 물건은 좀 더 풍부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목을 그 토론토 GTA의 주택 시장이 보다 더 어포더블해졌다. 그러니까 가격 구매하기가 쉬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저께 수요일 날 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25% 내렸죠. 0.25% 내려서 이제 4.25%까지 내려갔죠. 4.5에 4.25로. 그래서 이 마켓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꺾음 선 그 라인 그래프는 이제 가격을 얘기하고, 파란 막대 그래프는 그 거래량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격은 전년에 비하면은 0.7% 내려갔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2.9% 내려갔어요. 거래량도 전년에 비해서 6.1% 내려갔고,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7.6% 내려갔어요. 지금 8월달 데이터니까, 원래 이제 7월, 8월은 이제 하한기, 여름이라 해서 여름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가격도 굉장히 약해지죠. 매년 지난 10여 년간 계속 똑같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새삼 들어올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7월, 8월 달 거래량도 줄어들고, 근데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다 9월, 10월 달에 반짝하고, 이제 11월, 12월, 1월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지금부터 하반기에가 주택을 사는 시점이고, 팔려는 거는 이제 봄에 파는 시점이 좋겠죠. 매년 똑같이 그래왔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강하는 곡선으로,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뭔가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를 지금 보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0.2%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0.7% 내려갔다 그랬지만, 단독주택은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0.2% 내려갔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0.8%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았어요. 조금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죠. 거래량도 많이 전년 대비도 줄었고, 지난달 대비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단독주택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이제 보지만,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그 홈프라이스 인덱스로 봤을 때 지난 8월 달이 7월 달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가령 토론토 C14이라 그러면은 윌로데일, 노스욕의 영의 동쪽 지역, 윌로데일 지역은 한 달 동안 3% 내려갔어요. 그 반면에 벌링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9% 올라갔어요. 벌링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벌링턴 2.9% 올라갔고, 그 다음에 킹시리 같은 경우도 2.4% 올라갔고, 그 다음 밀턴, 이사, 조지나, 이사는 베리의 서쪽 지역이죠. 이사, 조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렌지빌 이런 쪽으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스욕 쪽이나 그 옥빌, 오샤와, 노스욕 C7은 이제 노스욕 영의 서쪽 지역이죠. 마캄, 그 다음에 피커링, 리치몬드 일, 미시사가 여기는 1.8%씩 쭉 내려갔어요. 이쪽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간 쪽이 많고, 노스욕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벌링턴이라든가 킹, 밀턴, 이사, 조지나 이런 쪽, 할튼힐 이런 쪽으로는 올라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이 지금 나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좀 다른 모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도 가격이 전체적인 양상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7월, 8월이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9월달, 10월 되면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콘도 가격은 지금 8월 달 들어서 급격히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글쎄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콘도 마켓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뭐 단독 주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콘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급매물이 좀 소화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실적으로 떨어졌고 뭐 전년 대비 4%, 4.4% 떨어졌으니까 평균이. 그리고 뭐 지난달 대비해서도 6% 떨어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근데 이제 사실은 5월, 6월, 7월 달에 비해서는 8월 달은 렌트도 잘 되고, 렌트가 사실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량이 부족한 상태였었죠. 렌트도 잘 되고 이제 시장도 조금씩 회복하는 8월 말 9월 들어오면서 시장도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 통계는 안 나오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하강 국면이 거래 없이 계속 가격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8월 말 9월 되면서 뭐 주택도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거래가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뭐 어차피 9월 10월은 약간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매년 그래왔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9월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약간의 훈풍이 불어온다. 그런 느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이라 그러면 터널의 끝에서 저쪽 끝에서 빛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요즘 마켓을 보면서. 그래서 콘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나쁜데 판다. 뭐 물론 팔고 산다 그러면 가격 시장이 뭐 어때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관계는 없지만 팔기만 한다 그러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콘도도 지역별로 콘도 마켓이 아주 나쁘다 그러지만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C01이라면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홈프라이스 인덱스로 놓고 보면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나 홈프라이스 인덱스로 놓고 보면 2% 정도 빠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요크 리전이라든가 필 지역, 할튼, 듀람 지역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다 빠졌지만 이제 다운타운이 많이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스역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콘도 같은 경우에는 노스역이 굉장히 강세예요. C07 영의 서쪽에 있는 그 콘도들은 1.8% 올랐고 C4 영의 동쪽에 있는 1.3% 오른 걸로 그 밸류가 올랐다.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홈프라이스 인덱스로 봤을 땐. 그래서 우리 콘도 마켓이 나쁘다 어쩌다 그래도 그것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거는 어저께 TD 뱅크, TD 이코노미스트가 뭐 벼랑간 뭐 리포트를 내놨는데 오버서플라이 GTA 콘도 마켓. 그러니까 그 올해 컴플리션 되는 그 콘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올해 컴플리션, 올해 완공되는 콘도라 그러면 2024년이니까 2019년, 18년, 뭐 17년 이때 분양한 거잖아요. 그때 마켓 좋았을 때 분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 분양한 거잖아요. 그때 비싸게들 사셨잖아요. 비싸게 산 거 이제 지금 올해 많이 분양하는데 올해 많이 입주하는데 완공되니까 입주하는데 뭐 실제로 뭐 콘도 가격보다도 싸게 전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반면에 싸게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콘도 마켓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마켓이 회복되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어차피 토론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플라이 디맨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차피 굉장히 큰 갭을 가지고 지금 그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리커버리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리세일 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그 가격을 보면 리커버리 할 때 이제 내년도에 중반 넘어가면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나 올 연말까지 보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콘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콘도 마켓을 굉장히 다운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업사이드로 본다 그러면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마켓을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내놓은 물건들, 콘도, 그런 것들이 벼랑간 많이 이제 그 위드로 들어가면 시장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싸게 내놓은 사람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빠른 시간 내에 리커버리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내년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3년, 4년, 5년을 내다봤을 때는 지금 그 코비드 이후로 빌더들이 콘도를 분양하거나 짓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3년, 4년, 5년 후에 굉장히 그 서플라이,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3년, 4년, 5년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셀러스 마켓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괜히 그 투자로 갖고 있는 분들 괜히 쓸데없이 그냥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내가 집 하나 있어서 팔고 산다 그러면 어느 마켓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특히 인베스터들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콘도들은 성급하게 팔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캐나다가 수요일 날 금리를 내려 0.25% 내려가지고 4.25%로 됐죠. 근데 이제 그 전날 금리 내리기 전날 그 데이비드 로젠버그라고서 캐나다에서는 알아주는 나름대로 뭐 데이비드 로젠버그 뭐 리서치 센터 뭐 인스티튜트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제계에서는 이제 뭐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훨씬 어렵기 때문에 0.25%를 그 인하할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뭐 0.5%나 또는 그래서 빨리빨리 그 뉴트럴 금리 3%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뉴트럴 금리라 그러면 보통 뭐 2.25에서 2.75 사이 그 정도의 금리를 보통 우리 중립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뭐 소프트 랜딩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만 봐도 10월 달에 또 이제 그 레이트 어나운스먼트가 있고 또 12월 달에 있으니까 두 번 더 금리 인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점 우리가 예상은 4.0까지 얘기했지만 3.75까지 내려갈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결정할 텐데 미국은 제가 보기엔 0.5%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미국은 뭐 내려가려면 빨리 내려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내려가야 되고. 근데 미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경제 환경이 좋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릴 거고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프트 랜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리얼 GDP 그러니까 그 소득 증가가 실제적으로 보면 지난 그 5개의 분기 동안 5개 분기면 1사분기가 3개월이잖아요. 지난 15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소득이 2.4% 줄어들었는데 그죠?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하냐. 소프트 랜딩이 아니다. 우리가 리세션을 정의할 때 그 2, 4분기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걸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를 지금 5, 4분기 동안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계속 내려가고 리얼 GDP가 내려가고 있고 그게 2.4% 마이너스 2.4%가 돼 있는데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소프트 랜딩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 오펙 플러스에서 그 석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이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텍사스 중진류 WTI 같은 경우가 지금 70불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8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70불 이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68불에 최근 거래됐고 그 이하로도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전망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공장이 덜 돌아간다는 얘기죠. 심플하게. 그래서 오펙이 두 달 동안 이제 그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을 연기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는 에너지 값이 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물가가 내려가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죠. 물가가 어떻게 보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를 보다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저 실업자가 지금 그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5월 그 2017년 코비드 이전에 비해서 2% 정도 상승해 6.6%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6.6%. 이거 굉장히 미국에 비해 미국은 4.2%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6.6%.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 잡리스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뭐냐면 신규 이민자거나 아니면 여성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뭐 가난한 뭐 흑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잡리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항상 이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약자들부터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항상 그 뭐 신규 이민자거나 뭐 그런 약자들, 그러니까 비숙련공부터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에 또 이민과도 관련이 되는데 LMIA가 그 취업 이민들, 그러니까 잡을 이제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비자를 받아서 오는 취업 근로자들, 뭐 템포러리 근로자들도 있고, 뭐 취업 그러니까 취업 허가서 그런 걸 내는 LMIA 그것도 굉장히 조건이 이제 까다로워졌어요. 이게 그건 뭐냐면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을 국내에 현재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이민자 수도 제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캐나다는 이제 분기별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지금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주택의 공급에 비해서는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제가 이건 지난 몇 달 동안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 연말에 4% or low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달까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3.75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거죠. low가 훨씬 가능성이 많다. 더 내려간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두 번 기회 동안 0.25%씩 내려간다. 물론 빅커트가 될 수도 0.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내가 보기에는 팀 맥컬럼 성격에 봐서 그렇게 과감하게 0.5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0.25씩 두 번 내린다면 3.75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리어블 레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리세션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캐나다 경제는 훨씬 더 나쁘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스프링 마켓에서 이제 새로운 마켓이 올 텐데 우리가 다운사이징을 할 사람들이 있는과 업사이징 할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다운사이징, 자기가 큰 집을 갖고 있는데 작은 집으로 줄여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켓이 좋을 때 하시는 게 좋겠죠. 스프링 마켓은 이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지 말고 업사이징, 내 작은 집인데 큰 집으로 늘려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프링 마켓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내 콘도나 집을 작은 집을 팔기는 어렵지만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팔고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100만 불짜리가 지금 마켓이 떨어져서 20% 떨어져서 80만 불이 됐는데 200만 불짜리 가려면 200만 불짜리 20% 떨어지면 160만 불, 40만 불 떨어졌잖아요. 내 집 20만 불 떨어지고 내가 가려는 집은 40만 불 떨어졌으니까 그 차액이 20만 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팔기 어려워도 내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고 더 큰 집을 더 골라서 내고해서 더 싸게 들어가서 하면 그게 업사이징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적기고 다운사이징 하려는 사람들은 내년 봄이나 아니면 마켓이 좋을 때가 훨씬 적기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올 이제 중요한 게 올 11월 달에 뭐 11월 달 2달 남았어요. 딱 2달 남았죠.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11월 5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캐나다도 어저께인가 그 NDP가 이제 그 리버럴과의 연정을 깨고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원래 이제 가을에 캐나다 일렉션이 있는데 저스틴 트루도가 그 전에 쫓겨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보수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보수당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 그림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하우싱 마켓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그 긴 암흑의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터널이라고 했지만 거의 끝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여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